인생의 한순간을 목소리로 담아드리는 특별한 녹음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록을 도와드리는 DJ 민준이고요. 저는 DJ 제리입니다. 네, 우리 제리님 요즘 좀 뜨문뜨문 보는 것 같은데 예. 네, 근황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요새 좀 다시 공연을 보러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좀 서면도 가고 여기저기 시내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연을 보러 다니시는데 제가 공연 기획자인데 저희 공연을 좀 제가 카톡으로도 따로 보내드렸는데 1월 6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리가 좀 남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이렇게 네. 쿠사리를 줘가지고 제가 예, 괜찮습니다. 네, 네. 괜찮으시죠? 그럼 1월 6일 날 뵙는 걸로. 예, 연말이니까요. 네, 그때는 예. 새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28번째로 인생 레코드를 찾아주신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원입니다. 네, 네. 저희랑 뭐 편하게 대화하듯이 그냥 네. 마이크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네,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 레코드는 어떻게 찾으셨나요? 네. 그 제리님이 그 서핑방에서 어떻게 알게 네. 되어서 좀 초대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남다르세요. 어떻게 남다르신가요? 뭔가 이 방송 톤이에요. 그래요? 네, 저희들이 게스트를 여러 분 모셔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네. 딱 방송 톤입니다. 정말 좋다는 뜻이. 네네. 그런가요? 네. 듣기 편안한 목소리예요. 네네. 저희가 보통 이 밤 10시에 듣기 좋은 방송을 지향하는데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별명이 지세요. 네. 네. 지? 지 아닌가요? 지? J-E-E. 네. 네. 맞아요. 네. 영어 이름이 필요하신데 또 네. 본인 이름보다는 중간 이름으로 이렇게 음. 풀네임을 쓰는 것보다는 좀 힙하게 이름을 쓰신다고 합니다. 또 본인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저는 대구에서 프리다이빙을 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프리다이빙 외에도 서핑, 스쿠버 다이빙, 수영 등 뭐 각종 물놀이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뭐 이것저것 관심이 많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뭐 파티 열고 참여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음주 가무 다 좋아합니다. 음주 가무를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딱 정리가 됩니다. 네. 이분은 옆에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다. 네. 그리고 그럼요. 즐거운 네. 사람들이 주변에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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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이 성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어. 뭐 MBTI로 치면 그런 거예요. 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어떠신가요? 좀 에너지가 빠지나요? 집에 혼자 잘 안 있으려고 하고요. 네. 밖에 있는 편이고 집에는 잘 때만. 잘 때만. 네. 숙박 시설처럼. 그래서 네. 집에 굉장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은 주체가 밖에 있다 보니까 집은 그냥 씻고 씻는 것도 밖에서 많이 씻어요. 뭐 수영장이나 사우나에서 씻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뭐 너저분하고 뭐 옷가지들도 막 있고 뭐 물건들도 막 여기저기 막 방치된 채로 있고 네. 그런데 매일매일은 아니고 가끔씩 코사리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래도 그 집이 너저분한 분 치고는 또 노총각 냄새가 그렇게 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노총각이요? 노총각 냄새가 보통은 나거든요. 그 혼자 집에 너저분하게 사시는 분들이 군내 난다 그러죠. 이게 웃기려고 한 말인데. 무슨 말인지 네. 이해를 잘 못했어요. 집에 있을 때는 집에 그런 거지 밖에 나올 때는 뭐 항상 저는 밖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밖에서 좋고 제가 보여지는 이미지랑 제가 좋아하는 거를 제가 지키고 싶어서 네. 그런 거 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외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떻게 외적으로 갖추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어떤 그 바운스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다고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항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네. 제가 원하는 바운스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요.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네. 걸 좋아해요. 네. 사실 오늘 처음 마음 먹고 한 드립이 실패를 해가지고 제가 좀 웃긴 분위기보다는 예술스러운 그 느낌에 맞게 또 차분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지원님의 인생을 정성스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몇 % 정도 진행됐는지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각자가 가진 목표나 기준들로 스스로 정해보는 인생의 진행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어 주시면 됩니다. 인생 몇 퍼? 네, 0에서 100%까지 지연님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무엇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은지 퍼센테이지로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한 10% 정도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네. 제가 계획하고 하고 싶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준비들을 계획을 하고 실행을 옮기려고 하면은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조력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도 조금씩 형성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10%에서 기록해보는 지연님의 청춘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순간 최대 3가지를 소개하는 시간. 태어난 순간부터 기억에 남는 가장 베스트 장면 3가지를 남겨주세요. 인생 3컷. 네, 우리 지원님의 인생 3컷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3가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제가 오랫동안 제 기준에서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는 금방 패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제가 이게 프리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신체적인 조건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스포츠예요. 멘탈 스포츠이기도 하고 나름 준비해온 프리다이빙 강사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서 수심 테스트를 16m를 찍은 순간이고요. 네. 네, 이게 사실 들어가는 자세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할 상황들이 많은데 제가 이것 때문에 수심 찍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고 여기 바닥만 찍자 싶어가지고 마음 먹고 그냥 도착한 날 첫 시도만에 성공을 했던 그 순간이에요. 혹시 민주님은 프리다이빙에서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면 제가 수영을 못해가지고 네, 수영을 못하면은 다이빙이라도 좀 잘해야 어디 바위에 머리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등치가 크기 때문에 좀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지원님이 하신다는 프리다이빙 저도 한번 해봤는데 몇 번 교육을 받아봤는데 무호흡 상태에서 이제 밑으로 물속으로 내려가는 게 맞을까요? 네, 이렇게 설명하면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무호흡을 하고 16m를 찍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저는 말이죠. 매번 잘 때마다 수면 무호흡이 있어가지고 맨날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좀 수면 무호흡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자고 한 말인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수면 무호흡은 저도 수면 무호흡 전문가로서 지금 10년 차거든요. 자다가 그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해요? 일시적으로 뇌 호흡이 안 가면서 이렇게 기절할 수까지 있는 위험한 질환인데 숨을 쉬기 위해서 코를 걸죠. 그래서 꺽꺽꺽꺽꺽 하다가 옆 사람이 깨우거나 아니면 호흡이 안정돼서 깨어나거나 기도를 확장시켜서. 근데 위험한 경우에는 이제 좀 정신을 잃을 수도 있는. 그래서 저도 몇 번 잠을 자다가 정신을 잃었던 적이 있는데 위험한 건 아니고 그랬다가 다시 정신이 듭니다. 이 16m라는 게 이렇게 내려가기 힘든 부분이다. 무호흡으로.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첫 시도만에 성공을 하셨다고 도착한 첫날. 이게 좀 놀랍긴 근데 하거든요. 국내에 16m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나요? 있어요. 거기가 용인에 있는 딥스테이션이라고 있는데 36m예요. 제일 깊은 곳이. 실내에서 36m? 네, 인도어인데 36m 풀이에요. 그럼 지하로 땅을 판 게 아니라 지상에서 이렇게 아니요, 지하로 판 건가요? 그러니까 다이빙을 깊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용인에
네, 있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착한 첫날 만에 16m를 찍으셨다. 지금은 네. 또 대구에 계시는데 대구에서는 또 네.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대구에는 아직 그 두류 다이빙 풀이라고 5m 풀이 있고 네네. 최근에 그 9m 그 근처에 그 북삼이라고 북상 다이빙 풀이 생겼어요. 네네. 패스 9이라고 거기가 생겨서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9m고 대구에는 5m 있고 그래요. 만약에 이런 곳을 찾지 못한다면 실제로 바다에 들어가서 아니면 계곡에 그쵸. 들어가서 네, 바다에서. 네, 자연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신기합니다. 네. 두 번째 순간은 인도. 네,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는 제가 그 배낭여행을 처음 혼자 네, 계획을 해가지고 네. 비행기 티켓부터 그 여행 계획까지 전부 제가 계획을 해서 20살 때 처음 배낭여행으로 인도 델리 공항에 도착했을 텐데요. 굉장히 이국적이고 네. 그 굉장히 그 마음으로 원했던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처음 여행지인데 인도니까 뭐 설레고 처음 여행지. 해외여행 자체는 그 일본이랑 캄보디아를 간 거는 있는데 혼자 다 계획을 해서 혼자 그냥 배낭여행으로 간 건 20살 때 인도가 처음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근데 새벽에 늦게 도착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혼자인데 조금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인도 특유의 향신료 마살라 향신료 냄새가 났던 그 기억이 있어요. 네, 굉장히 이국적이고 냄새도 그리고 습도도 그렇죠. 기억이 나네요. 아직까지. 저도 얼마 전에 그 당근에다가 뭘 TV를 좀 나눔하다가 네. 그 인도인인 것 같다, 이거 외국인인 것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영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톡을 했더니 그렇게 친구가 됐어요. 그분이 당근에서? 인도분인데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자제품 가게를 했었으니까 집에 뭐 고장난 거 있으면 물어봐라. 얘기를 하니까 뭐 다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컴퓨터 구입 이런 것도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놀러 가게 됐어요. 바닥에서 식사를 집에 놀러 가니까 이게 본인 생일인 거예요, 마침. 그래서 이제 인도 친구 몇 명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손으로 먹는 걸 같이 해봤거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네. 손으로. 네. 진짜 이렇게 잘 먹어지나요? 예. 또 그리고 그 친구들은 또 비건이에요. 네. 채식을 하는데 와, 그렇게 맛있는 채식 볶음밥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궁금하네요, 맛이. 네. 자, 뭐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아니 저도 사실 인도라는 곳을 굉장히 꼭 가보고 싶은 나라로 생각을 하는데 가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그리고 혼자 여행하는 거에 대한 이 느낌? 이런 거를 저도 느낀 게 있는데 이 20살 때 처음 배낭여행으로 가셨다고 하니까 되게 용기가 많으신 분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어찌 보면 용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겁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뭐가 두렵고 뭐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백지 상태인 거잖아요. 외국 자체를 나가본 게 처음이니까. 그래서 나 여기 가고 싶어. 그냥 한번 가볼래. 그런 거죠. 네. 저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인도 여행을 직접 이제 실천하셨다는 지원님을 보니까 나도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인도를 가봐야겠다. 아니, 정말 저도 인도 가고 싶거든요. 저는 그 친구한테 인도 한번 놀러 갈까 그랬더니 총 맞을 준비하고 오라고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약간 이런 말도 사실 조금 들리기도 해서 인도에 대한 공포감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약간 있는 상황인데 멋지게 또 다녀오셨다고 대단하십니다. 하니까 20살인데. 네. 용기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더 대박입니다. 뭐죠? 호주를 가셨어요. 네, 세 번째. 네. 호주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갔다 왔는데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시절에 서호주 그 부름이라고 있어요. 네네. 킴벌리 지역인데 좀 그 동남아 기후성이 있는 우기랑 건기로 나뉘어지는 열대성 기후가 있는 그런 그 관광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지냈는데 그때 당시 건기에
성수기인 거죠. 경마 축제가 열려요. 그 경마 축제 바텐더로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사무실에서 그 경마 축제가 한 2주인가 뒤인가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무실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레주메 주면서 나 이런 경력이 있고 나 이거 RSA라고 또 있어요. 이게 주류 그 취급할 수 있는 자격증이 온라인 코스로 제가 딴 거예요. 그 나 이거 RS에도 있고 나 이거 뭐 와인 판매 경력도 있고 나 이거 리큐르하고 다 할 줄 알고 나 범죄 경력 증명서도 있다. 나는 굉장히 신뢰 있는 사람이고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다 하니까 일단 자기 확인해보고 연락해주겠다고 그래서 한 일주일인가 돼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텐더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술 달라고 그러고 막 그리고 그 오지라고 하거든요. 호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짧게 해요. 그러니까 그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호주 남자친구도 사귀었었는데 너네 왜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뭐 우리가 게을러서 그러지 않을까 하면서 그럴 정도로 말을 굉장히 짧게 해요. 아무튼 처음에는 막 정신도 없고 축제니까 막 경마 축제니까 막 술도 마시고 막 시끄럽고 하니까 막 정신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막 적응도 안 되고 막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현금으로 주는데 거스름도도 못 걸러주고 막 바보같이 막 고장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적응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막 도파민이 돌면서 막 일을 막 탁탁탁 쳐내니까 거기 회장님 체어맨 그분 와가지고 이러면서 따봉 날리면서 왜냐하면은 빨리 결제를 해줘야지 자기네들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빨리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인정도 받고 하면서 빠르게 일 처리가 되고 손님들한테 그 원하는 거를 딱딱 쳐내고 줄이 서비스를 해주고 그런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동양인이 저밖에 없었어요. 다 뭐 캐나다 아니면 유러피안 애들 있고 그냥 뭐 거기 일하는 그 사람이 저 혼자 동양인이었어요. 동양인 쪼매난 여자애가 와가지고 혼자 뭐 일 다 하니까 하니까 왜냐면 걔네는 계산도 좀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뭐 로켓 같이 막 스피드하게 일처리 탁탁탁 하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냥. 그 특유의 한국인의 그 뭐라 그러죠? 잘하는 거, 빨리빨리 해내는 거. 약간 빨리빨리 정신이 여기에서 또 발휘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로. 약간 걔네들은 유러피안 애들 막 돈을 막 세알리고 하나하나 세알리고 있는 거예요. 아우 답답해 죽겠는데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답답해. 너 저거 좀 정리하고 있어요.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아무튼 뭐 어쨌든 일 잘한다는 거는 어디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좋았고 그리고 페이도 셌었어요. 홀리데이 페이 뭐 이럴 때는 뭐 시급 뭐 50불 됐으니까 좋았습니다. 네, 이게 바텐더로 사실 일했다는 것보다 다른 나라의 축제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훨씬 바텐더로서의 일이 더 어려웠을 거라는 말이죠. 근데 거기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잘 극복해서 이렇게 해내신 것 같아요. 특유의 한국인의 그 마인드로. 그리고 이렇게 동양인 여자애고 솔직히 거기 또 약간 팀장 같은 주류 서비스하는 팀장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봤어요. 막 이상 뭐 얘가 뭘 해낼까? 얘가 뭘 아는 애인가? 얘가 뭐 술에 모르니까. 대해서 위스키나 뭐 리큐르나 뭐 샴페인에 이런 와인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애인가? 동양인 여자애인데 이런 걸 안다고? 열심히 눈초리를 막 보냈네요. 하고 막 그냥 짐 같은 거 날르라고 그러고 술이나 가져오라고 하고 이거 정리나 하라 그러지 제대로 얘가 주류 서비스를 손님한테 제공하겠어? 이런 눈초리로 봤었는데 그럴 수 있어. 그렇잖아요. 사실 편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일을 하는 거 보고 점차 믿음이 생기셨겠다. 뭐 나한테 딱히 뭐 잘해주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딱히 뭐라 하지는 않고 인정을 어느 정도는 해주더라고요. 일은 뭐 하니까. 네, 그랬었어요. 사실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죠?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거기서 그쵸. 위축이 되지 않고 그죠. 나름의 스킬을 이제 찾아가면서 빨리 적응을 하셔가지고 잘 해내신 것 같아서 어찌 보면 이게 멋지셨던 것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제 감정만 상하고 그냥 제가 뭘 할 수 있겠냐 약간 그쵸, 이런 그쵸. 왜냐하면 그 사람도 동양인을 이렇게 대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편견을 그렇죠.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 너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근데 나는 좀 다를걸? 약간 이런 거죠. 오기 그래, 이런 마인드로 나 하는 거 한 바보라지 약간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상황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이게 다 바뀌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럼요.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마음 먹은 거에 따라서 좀 바뀌지 않았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지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여기까지 이제 지원님의 인생 3컷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으로 극복의 순간을 떠올려보는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복 3컷 시간입니다. 극복 3컷에서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극복의 순간을 최대 3가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뜻하지 않은 위기를 이겨내본 적, 사소한 극복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제 20대를 보내시고 또 그리고 극복의 또 순간이 또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한번 지원님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첫 번째부터. 네. 첫 번째는 굉장히 저희 부모님이 그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결혼을 하시고 나서. 네, 뭐 그 레스토랑도 했지만 처음에는 자영업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네, 처음에 이렇게 식당을 오픈을 하고 네네. 뭐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도 계속 생기고 단골도 생기고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뭐 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빠가 힐튼 호텔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빠가 굉장히 성실하신 분인데 엄마도 서포트를 굉장히 가정주부로서 잘 하시는 편이고 화요일마다 근데 휴일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그래서 화요일마다 근처에 대구에 근처에 경주 힐튼 호텔이 있는데 거기를 화요일마다 약간 호캉스처럼 수영장도 가고 뭐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바다도 가기도 하고 뭐 어디 굉장히 뭐 좋은데 놀러 가기도 하고 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유하게 그렇게 지내왔었어요. 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별 문제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있다가 부모님이 뭐 사이가 안 좋아져서 뭐 서로 간에 가족 간의 문제도 있었을 거고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을 거고 이혼하시고 뭐 이렇게 갑자기 제 선택이 아닌 타인의 선택에 의해서 제 인생이 그러니까 좀 뭘 망가졌다고 하기엔 좀 그런데 붕괴가 된 거죠. 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그쵸. 네. 정반대로 상황이 바뀌면서 이 상황 때문에 뭐 별탈 없다가 저는 항상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친구들한테 뭐 잘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사촌들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는데 제 선택에 전혀 상관없는 부모님의 선택 때문에 좋아하던 뭐 친척 동생이나 언니나 뭐 그런 사람들하고도 못 보게 되고 뭐 꿈도 잃고 뭐 미래에 대해서 뭘 하겠다 이 방향성도 잃었을 때고 뭐 그러다가 저는 뭐 대학교도 갈 생각이 없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학창 시절에 이 그쵸, 상황이 그쵸. 받아들여지게 된 상황이네요. 그렇다가 뭐 굉장히 뭐 심리 치료도 받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뭐 심리학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책도 여러 가지 많이 읽고 심리학 책을 읽다가
심리학과 한번 가볼까? 공부 더 해볼까? 해서 심리학과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뭐 전형도 제가 알아서 알아보고 하다가 어떻게 입학을 운 좋게 그냥 추가 합격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입학하게 되었어요. 어려웠던 이제 상황에서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좀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또 심리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학과에 입학해서 또 열심히 생활을 하시다가 두 번째 일이 생긴 건가요? 막상 가니까 네. 제가 공부머리는 아니더라고요. 아, 예. 굉장히 심리학이 저희 네. 아빠도 반대를 해서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할 애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반대를 했겠죠? 근데 저는 진짜 이게 갑자기 목표가 없다가 제 인생의 목표가 생긴 거니까 여기를 진짜 가야겠는 거예요. 갔는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앉아서 오래 해야 되는 그런 학문이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목표를 잃고 그냥 저는 중학교 때부터 베이스 기타를 쳤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고등학교 때 밴드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니고 하다가 어떻게 그때 당시에 대구대에서 밴드 공연을 하는 건지 제가 고3 때 보러 가게 됐어요. 근데 저 어떻게 대구대에 입학을 했는데 또 가게 됐는데 몇 군데 그 밴드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 공연을 본 그 밴드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일렉 기타로 전향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동아리방에서 동방에서 살게 된 거죠. 네, 거기에서 막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마시고 막 선배들하고 막 놀기도 놀고 막 아무튼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냈었죠. 이제 심리학과 입학을 하고 이제 또 동방이라는 또 새로운 공간에서 또 대학과 생활을 이렇게 즐기시게 되셨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놀게 된 거죠. 네. 수업도 안 가게 되고 뭐 수업도 안 가는 거는 물론이고 무슨 뭐 시험도 안 들어가고 공부도 안 하고 즐기셨네요, 제대로.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망나니같이 논 거죠. 그냥 소위 말하는. 그러다가 학점은 그냥 개판 난 거고 학사 경고도 3번이나 받고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뭐 그게 자유가 아닌 거는 그냥 그걸 자유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도피성으로 여행도 그 중간에 뭐 인도도 가고 인도도 3번 갔어요. 인도도 3번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동남아도 혼자 막 다니고 막 다 가다가 그때 라오스 여행지에서 그 한국인 그 오빠를 어떻게 알게 됐는데 자기가 호주 워홀을 가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것 같대요. 영어도 잘하는 분이었는데 자기 뭐 바텐더도 일했고 뭐 여기저기도 농장에서도 일했고 뭐 자기가 돈 많이 벌고 굉장히 뭐 외국인 여자친구도 사귀고 뭐 굉장히 재밌게 놀다 왔대요. 그래가지고 나 호주 월 한번 가볼까? 그때 당시에 제가 20살 때부터 와인 판매 일을 알바로 했었는데 호주에 또 남호주에 바로사밸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와이너리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가서 뭐 와인 산지에서 한번 일을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한번 갔는데 좀 무지성으로 좀 안 알아보고 갔어요. 시즌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월을 한번 가가지고 첫 번째 월은 그냥 농장 위주로 그렇게 돌고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 그때 당시에 운전면허증이 없었어요. 근데 호주에서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굉장히 살기 불편하거든요. 다 제약이에요. 이동하는 게 거리가 상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운전면허증을 따고 국제 면허 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오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왜냐면 호주에서 운전면허증 따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근데 제가 첫 번째 비자에서 여기저기 막 여기 조금 일하고 저기 조금 일하고 그걸 반복했다 보니까 이 이민성에서 얘 뭐 문제 일으킨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돌아다녔지? 여기 잠깐 있다가 저기 잠깐 있다가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범죄 경력 증명서. 네네. 그 한국에서 범죄 그 증명서 범죄 그 이력 그거랑 플러스 호주에서 범죄 이력 그거를 뭐 이렇게 제출하래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막 그러다가 막 뭐 몇 달씩 막 지체가 되고 막 하려도 결국에는 그 통과가 돼가지고 알아보다가 두 번째는 그 서호주를 택한 거죠. 그래서 서호주를 가가지고 뭐 로드트립으로 부름까지 올라간 거예요. 한 일주일 넘게 이렇게 차 타고. 그때는 그러면 면허를 따서 다시 호주를 가셨다는 네, 게 된 건가요? 네, 호주 두 번째 그 비자 그 준비하면서 네네. 그 운전 면허증도 따고 국제 네네. 면허증 그것도 준비해가지고 간 거죠. 그러면은 네. 면허를 따고 운전 경력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호주에 가서 운전을 하게 되신 건가요? 혹시? 그게 웃긴 게 그 운전 면허증은 한국에서 그냥 따기만 하고 네. 연수는 그때 당시에 또 호주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호주 남자친구 아버님한테 연수를 받았어요. 운전을 이제 운전 면허증만 따고 가셨네요, 호주로. 그쵸. 네. 그래서 네. 차가 전복이 됐던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네. 제가 굉장히 좀 공격 충동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거 제가 여행지에서도 오토바이 사고 나고 뭐 사고 나고 막 굉장히 네네.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돼서는 제가 든 상황이 내가 왜 그렇게 이거를 사고를 내고 다녔지? 오토바이도 막 심각한 사고도 3번, 뭐 차 사고도 3번 이렇게 된 게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까?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 불안함을 느낄 그쵸.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이제 제가 답을 얻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하다가 도파민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람은 호르몬의 노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상황을 지속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거는 뭔가 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호르몬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약간 스피드의 도파민이 나올 수 있어요. 레이싱 같은 거 이렇게 네. 빨리 달리면 오토바이를 빨리 달린다거나 이렇게 차를 빨리 이렇게 운전을 한다거나 도파민 돌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피약성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고통을 받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가볍게 얘기하자면 마라탕을 먹는다거나 그런 것도 고통의 일종이잖아요. 매운 거 이게 네, 통증이잖아요. 그쵸, 맛이 아니라 통증이잖아요. 근데 제가 결론 내린 거는 나는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야. 굉장히 complicated person이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도파민을 분출이 되는 시기는 스피드 플러스 피약성 상황. 그러니까 스피드를 올리고 그러니까 스피드만 놓였을 때는 도파민이 안 나와요. 내가 학대받는 상황만 있을 때는 도파민이 안 나와요. 스피드 플러스 내가 고통받는 상황. 네. 그게 뭐냐 하면 교통사고인 거예요. 나 스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게 나한테 도파민이 도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내가 계속 만드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그 남자친구랑 싸우고 나서 나간 거예요. 걔가 내가 사고 칠 거 아니까 차 키를 막 못 운전하게 막 뺏었어요. 근데 나는 막 난리를 치고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차 키 내놓으라고 막 난리를 놓은 거죠. 그럼 막 30분 동안 씨름하다가 걔는 그냥 나를 놓은 거예요. 포기를 한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면 걔가 굉장히 마인드가 굉장히 막 칠하고 막 노 드라마 뭐 아무튼 스트레스 받는 상황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저는 완전 스트레스를 즐기고 나는 과학적인 성향도 어느 정도 있고 굉장히 막 화난 소리부터 지르고 약간 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사람인 거죠. 그런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그 30분 동안 막 해줬는데 운전 못하게 왜냐하면 얘 분명히 무슨 사고를 칠지 뻔히 보이니까 그렇게 차 키 못 가져가게 막 했는데 왜냐면 그 전에도 오토바이 사고 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차 키를 빼서두고 차를 운전을 한 거죠. 하다가 그때 당시에 그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데 140 정도 밟았을 거예요. 하는데 그러다 옆에 그 남자친구 그때는 당시에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게 그게 뭐 안에 습기가 찼을 때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게 뭐랜지 그 습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잠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핸들이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눈을 파셨네. 네, 그 전방주의를 못한 건데 근데 나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전복 사고가 나고 3번이 돌았다고 이제 적혀 있는데 괜찮으셨나요? 그때 상태가? 그냥 핸들 돌아가고 이제 이렇게 꺾이는 순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느낌을 느껴져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도 저는 굉장히 감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모르겠어요. 일단은 정신을 잃지 않았으니까 그게 기억이 나겠죠? 탕탕탕 해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거꾸로 된 상태인 거예요. 차가 뒤집힌 상태. 뒤집혀 있는 상태에서 제가 깨어난 거죠.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못 나가면 그대로 나는 저 세상 가겠구나. 일단은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거꾸로 된 상태에서 힘이 가해지니까 이게 안 풀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뭐 억지로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본능인 건지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탁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신없이 그냥 그 뭐 문 사이로 이렇게 유리창으로 나온 거예요. 맨발로. 아주 이게 거기가 굉장히 이게 도시가 아니고 그냥 완전 야생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미국이나 약간 그런 데 가보면은 개미집이 엄청나게 높은 거 알죠? 약간 돼지도 아닌데 붉은 돼지. 더 자연 환경이 크니까. 그죠. 약간 그런 지역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지역이었는데 완전히 부시들 있고 그냥 완전 개미집이 엄청 막 높은 게 여러 개가 있고 그런 데였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를 나와서 뭐 어쨌든 뜨거운 땅을 뭐 이렇게 딛고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차 이렇게 불러 세워가지고 그렇게 병원 좀 데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병원을 데려다 주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다행히 철가상으로 끝났다. 신기한 거죠. 이게 신기하네요. 안전벨트가 없었으면 그대로 튕겨서 저는 즉사했을 거예요. 근데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고 그 호주니까 저희랑 우리나라랑 반대예요. 운전석이. 그래서 안전벨트를 이런 식으로 약간 하게 되는데 왼쪽으로 되는 이게 그 쓸려가지고 화상이 입은 자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고 그리고 술을 먹으면 열기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그 상처난 부위가 막 이렇게 뻘겋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었어요. 막 이렇게 열기도 막 오르고 막 이렇게 붉게 이게 그 상처난 부위가 지금은 좀 회복이 많이 돼서 좀 어느 정도 많이 나았어요. 많이 나왔고 이게 신기해요. 그냥 그거 말고는 부러진 데도 없고 행운이 좀 다행히 많이 깃들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위험했었던 것 같은데 상황이 맞아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 지영님을 여기서 뵐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뭐 제가 진짜 찰과상이랑 타박상 이런 거 아니고 사실 뭐 제가 뭐 한쪽 다리
없다거나 그렇게 팔이 있죠. 없다거나 뭐 눈알이 없어진다거나 그러면은 사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편했을 수 있죠. 네, 이게 다행히 안전하게 오셔서 지금 이제 또 프리다이빙 강사로 이제 이어지고 있네요, 얘기가. 여기가 보니까. 근데 프리다이빙 강사가 되어서 이퀄라이징이라는 것이 안 됐을 때 고생을 하셨다고 세 번째 이제 극복의 순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퀄라이징이 뭔지 아시나요, 민주님? 이퀄라이징이라고 하면 저는 음악을 전공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이퀄라이징은 그런 겁니다. 저음 낮추고 고음 올리고 뭐. 이퀄라이징이 뭔지 소개를 좀. 네, 약간 음악으로 치면은 약간 그런 건데 이것도 약간 그거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평형을 이렇게 그 산에 올라가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등산은 괜찮아요. 천천히 올라가니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씩 가는 거니까 괜찮은데 차로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높이 올라가면은 귀가 멍멍해지죠. 네, 그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죠? 귀가 멍멍해지면? 하고 이 새끼손가락으로 귀에다가 막 귀를 뚫고 하거나 물을 한 잔 마시거나. 맞아요. 약간 그렇게 하면 약간 침을 삼킬 때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게 압력을 그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빙 할 때 이제 물 속에서 압력을 맞춰주는 거죠. 위로 가면은 기압인데 밑으로 가면 또 수압을 맞춰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이게 이퀄라이징이 잘 안 돼서 수심 테스트를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인은 36m 풀을 계속해서 가는데 이게 실패를 하니까 가는데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축농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계속 실패를 하다가 이런 나의 몸의 상태까지 알게 되셨네요. 그쵸. 이게 프리다이빙은 멘탈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신체적 조건이 어느 정도 타고나야지 잘 할 수 있어요. 이게 이퀄라이징이라는 거는 여기 그 얼굴 앞쪽에 보면은 여기 코랑 그 볼 여기 사이라고 해야 되나? 제 설명을 갑자기 잘 못하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가 물속에서 무호흡 상태로 잠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생기는 수압을 조절하기 위한 부분들이 이 코와 근처의 부분의 기관으로 이용된다. 약간 그런 말씀이시죠? 이게 그 볼에 있는 공기를 귀 밖으로 보내는 작업인데 여기 코랑 이 볼 주변에 막혀 있으면 귀까지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이 막혀 있으면 축농증이 그거잖아요. 연결돼 있죠, 귀랑. 네, 코랑 연결돼서 이 귀까지 공기를 빼내야지 이게 이퀄라이징이 되는 원리인데 제 코가 막혀 있으면 축농증이면 여기 꽉 막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퀄라이징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다는 거는 저는 일상생활에서 별로 크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몰랐는데 그거 다이빙을 하면서 제 축농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스쿠버 다이빙은 그냥 이렇게 맨 자세, 정자세에서 그냥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데 프리다이빙 거꾸로 들어가요. 헤드 퍼스트잖아요. 그러면 이퀄라이징이 좀 잘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거꾸로 돼 있으면은. 그런데도 이렇게 축농증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셨는데도 결국에는 강사 자격증까지 이제 취득을 하셨네요. 네, 사실 뭐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보통 프리다이빙 강사를 하면은 그 주로 취득을 하는 단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사람들 많이 안 하는 그런 걸로 했는데 이유는 사실 제가 메이저인 그런 자격을 단체를 따면은 제일 뭐 있어 보이고 좋겠지만은 뭐 신뢰도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게 낫겠지만은 제가 제 몸이 타고나지 않았는데 그거를 당장 하기에는 좀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약간 장점도 두루두루 갖추면서 수심 테스트 기준도 조금 낮은 그런 자격단체를 좀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근데 단체는 단체고 수심이 조금 안 되는, 타고나지 않아서 안 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연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연습을 해서, 그거는 수심 관련된 거는 제가 잘 해낼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게 단체는 그냥 단체의 이름인 것 같고, 저는 또 제가 잘 할 수 있는 수중 유형, 인어공주 같이 이렇게 저는 약간 흐느적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수영은 완전 동적 활동이고 프리다이빙은 좀 완전 정적이고 반대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중간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 한번 해보니까. 근데 이것도 아무나 못해요. 물 안에서 숨 참고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있는 것도 힘들죠. 네. 숨 안 참고. 근데 저는 뭐 1분 넘게 있을 수 있거든요. 움직이는 거를. 그래서 제가 지원님 이제 게스트로 모시려고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인어공주처럼 움직이시는데 사실 저는 무호흡 이제 숨을 참고 물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약간 힘든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저렇게 다니지 좀 신기하긴 했는데 뭐 축농증도 있으시고 하신데도 와, 끝까지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세상의 것으로 만드셔서 방법을 찾으셔서 해나가는 게 조금 멋지신 것 같긴 해요.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저도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그 스노클이라는 장비가 우리가 흔히들 자주 접하는 그런 것 같아요. 다이빙 할 때도 그걸 끼고 들어가시는 건가요? 스노클은 물 위에서 수면에서 있을 때 사용하는 거 맞나요? 맞아요. 이게 흔히 뭐 다이빙 오래 하시는 분들은 빨대라고 하시는데 빨대. 네, 왜냐하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네, 수면에서 이렇게 스노클을 입에 물고 마스크 끼고 이게 그 다이빙 전에 약간 그 릴렉스 하는 과정에 필요한 장비인데 사실 근데 이게 저는 계속 사용을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릴렉스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민주님은 이거를 하고 들어가는 건지 아직 프리다이빙에 대해서 더 여쭤보신 것 같아요. 저도 계속 프리다이빙 위키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퀄라이징도 근육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뭔가 맞아요. 이 안에서 사람은 되게 인어공주처럼 나풀나풀해 보이지만 오만 일이 다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프리다이빙이 물속에서 우리가 물고기가 아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최대한의 능력치를 끌어내서 무호흡으로 뭐 유영도 하고 인어공주처럼 수심 밑으로도 들어가 보고 하는 뭐라 그래야 되죠? 저가 볼 때는 약간 최대치 활동이 아닌가. 무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있지 않나. 프리다이빙이라는 것에서. 프리다이빙은 사실 멘탈 스포츠예요. 이게 저는 약간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과 신체는 서로 항상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연결돼 있다.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근데 프리다이빙 하다가 굉장히 저는 깨달음을 많이 얻었어요. 저는 굉장히 불안함이 많고 굉장히 뭐 릴렉스도 잘 안 되고 화도 쉽게 내고 굉장히 감정 동요도 외부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 동요도 많이 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조절도 굉장히 실패하고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기도 하고 근데 프리다이빙을 제가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게 그 외부 자극에 영향을 덜 받고 그러는 모습에 제 자신의 대해서 엄청 만족감을 느껴. 이게 어떤 원리로 되냐면은 쉽게 말해서 물 안에서 요가를 하는 수행의 시간을 보내는 거랑 비슷하고 뭐 내 몸에 있는 근육, 신경 거기에 대해 몰두를 하고 외부에 예를 들어서 자극이 있잖아요. 물을 누가 출렁이게 만든다거나 내 옆에 수영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거기 감정이 동요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불안으로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야.
외부 자극을 내 불안으로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도와드리면 저도 최근에 이제 프리다이빙 교육을 몇 번 받아봤더니 이게 쉽게 말해서 물속에서 숨 참고 오래 있는 그러니까 오래 있다기보다 뭐 얼마만큼 있을 수 있는지 뭐 호흡 안 하고 내려가는지도 있고 뭐 물속을 움직일 수도 있는데 포인트가 하나더라고요. 내가 잡념이 생기는 순간 내가 숨을 참아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딴 생각을 하고선 이 프리다이빙이라는 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참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처음에는 제가 10초를 참았어요. 물속에서. 근데 이게 점점 멘탈, 그러니까 아무 잡념이 없는 상태를 만들고 하니까 최근에는 2분 30초까지 참았거든요. 오, 오래 참으시네요. 조금 오래 참게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잘하시네. 이 뭐 16m까지 가시고 충농증이 있는데도 이만큼 강사를 하게 되셨다는 거는 엄청나게 지원님이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을 엄청나게 많이 해보셨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아, 네. 좋게 얘기해 주시네요. 정말로 제가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극복을 잘 해가시고 가시는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부분 같다고 저는 저희가 느껴져요. 원래 이렇게 따스한 방송입니다. 네. 즐기십시오. 네. 네, 여기까지 이제 지원님께서 극복하셨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제 지원님께 행운을 드리는 시간인 그 엔젤 앤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 잡념을 다이빙하면서 다 떨쳐보내셨는지, 딱히 그렇게 고민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반대로 네. 저희의 그 고민을 털어놓고, 이 지원 선생님께 한 소리 들어보는 걸로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짧게 한번 조언을 짧게. 할 만한 저희가 지원을 받는 걸로. 네. 우리 천사의 조언도 약간 뭐 한 문장이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아니요, 짧게 뭐 카드를 괜찮나요? 뽑아가지고 길게 할 수도 있는데 길게 하나요? 우선은 우리가 또 저희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도 간단하게 질문하고 질문. 네, 어떤 조언을 받고 싶은지. 저는 연애를 더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다고 하셔서 저는 사실 제가 뭐 대시를 해보거나 그런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어제 처음 해봤는데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방법, 마음가짐을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얘기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스스로 내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라. 제 모습이 일단 마음에 들어야지 얘 잘생겼어. 뭔가 매력이 많아. 내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 그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 얘에 비해서 뭔가 부족해 보인다. 내가 좀 매력이 얘보다는 왜냐하면 사람이랑은 항상 비교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얘랑 진지하게 될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만나보고 괜찮으면은 만나고 아니라면은 어쩔 수 없고 뭐 얘기하고 좋게 만나다가 뭐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냥 약간 자연스럽게 서로한테 스며들 수도 있겠거나 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보면 되는 거지. 약간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사실 알고 있는 내가 나를 조금 더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생각?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저는 항상 사람의 좋은 점을 더 보려고 하거든요. 안 좋은 점을 굳이 얘기를 할 필요 있나? 그런 사람이랑은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좋은 점을 얘기를 해도
그거를 아닐 거야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항상 좋은 얘기를 해주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 뿐이에요. 자기 스스로. 타인한테 인정을 받는 건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쇼핑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갖고 싶은 거 잠깐 가졌다가 그 기쁨? 찰나의 기쁨? 끝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만족해야 돼. 내 스스로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네. 뭘 하든지 간에 뭐 서핑을 하든지 간에 뭐 일터에서 뭐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는 거, 뭐 운동하는 거, 내가 뭐 취미 활동하는 거, 사람들 만나는 거 그냥 뭐 두루두루 그냥 내가 하는 거 자체가 마음에 들어야 돼. 맞아요. 민주님께서는 또 저는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요? 네. 아니 들어보니까 네. 저기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 답변에도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 뭐 그런 거죠. 아니 저도 요즘 이런 삶이 맞나는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살다 보니까 저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는 것 같아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1타 2피네요. 네. 그러네요.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네. 해결을 해주셨어요. 네. 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항상 서로를 칭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칭찬 맞게 시간입니다. 저희를 각각 칭찬해 주시면 저희도 각각 네. 지원님을 칭찬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혹시 칭찬을 좀 잘하시나요? 칭찬이요? 전 칭찬 부자예요. 기대하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근데 좀 좋은 점을 저는 입 밖으로 꺼내고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보통 이게 익숙하지가 않나 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얘 좀 이상하다 이렇게 왜 받아들이는 칭찬을 하지? 왜 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그럴 하지? 수 왜 있어요. 좀 의도 있나? 맞아요.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오면 또 자존감이 좀 떨어져서 저희들은 거부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칭찬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매주 칭찬을 받기 때문에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칭찬충입니다. 네. 칭찬 자, 민주님에게 먼저 예. 칭찬 쏘아주시죠. 그럼 뭐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신 것 같고 뭐 아까 연애 경험도 많으신다고 했으니까 예. 뭐든지 경험이 많은 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아야지 그만큼 보이는 것도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으시고 뭐 시선도 다양하게 보실 줄 아는 것 같고 그런 네. 면에서는 되게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네. 한 말씀. 굉장히 네. 저는 미학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귀여우신 아. 스타일이신 것 같고 이렇게 디테일할 수가 있나요? 오, 세상에. 네, 네. 네, 뭐를 잘 까먹으신다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좋게 보면 귀여운 특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귀여운 특성이 생겼네요. 상처도 금방 까먹을 수 있잖아요. 네. 아니 뭐 그렇게. 네, 그럴 수도 생겼습니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럴 수 있는 별로 그냥 그거에 대해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나 좀 귀여운 편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걸 귀여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맞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챙겨주고 싶어하는. 서로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 만나는 얘는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맞아, 있거든요. 맞아.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네. 저를 좀 챙겨주실 수 있는 예. 분 있으면 나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사실 그것도 몇 년 네. 하다 보면은 짜증나긴 하는데 네. 짜증은 잠시입니다. 네. 네. 왠지 감사합니다. 연하가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누나 챙기는 연하. 네. 아니 누나는 오. 나왔으면 안 되겠네. 약간 그런 거 그쵸, 있잖아요. 연하 분들 지금 벌써 상상의 나래를 펼치셨고 벌써 네. 시작됐어요. 벌써 네. 시작돼가지고 박보검이랑 뭐 정혜인이랑 다 지나갔거든요 지금. 네. 벌써 시작됐습니다. 네, 저 여기서 또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또 중심을 망상을 조심하시고. 잡고 네. 이제 저희가 또 네, 제가 먼저 칭찬을 네. 드리자면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톤이 너무 좋으셔서 마치 이게 저도 이제 막 한 가지에 궁금한 게 생기면 못 참고 검색을 하는데 네. 그 동안에 한 사신 말씀들이 다 들렸어요. 막 산만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스노클링 막 찾아보고 있는데
다 들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 뭔가 이런 라디오 진행을 직접 하셔도 좋지 않나. 뭐 프리다이빙 1대2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오디오 콘텐츠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해고제비시니까 언젠가는 또 팟캐스트를 하실 수도 있겠다. 아니면 유튜브를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뭔가 요즘 지내보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남들에게 내 인생에 대한 그 소개나 설명을 하시는 분들을 찾기 힘든데 저희가 딱히 오늘 그렇게 유도한 게 없거든요. 네.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와 이렇게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확고한 이런 뭔가의 그 세계관이 있으시고 그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점이 굉장히 칭찬할 점이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에. 네. 네. 어른 나이요? 어린 나이죠.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혹시? 저는 뭐 94년생인데 네. 94년생이요? 제가 아까 91년생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린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제가 인생을 생각하는 통틀어서. 기준에서 그런 연하의 도발인가요? 94년생이면 나보다 3살 어린 동생이구만. 이쁜 제가- 여자친구가 있으세요. 제가 기준하기에는 아. 그 정도 내공이 쌓이면은 보통 한 50대 정도 돼서 자기 인생을 좀 연구하고 아, 그런 그래요? 분들이 근데 경험을 어. 많이 하셨으니까 뭐 호주도 갔다 오시고 뭐 전북도 나가시고 뭐 이러니까 아 이런 것들이 참 빨리 겪은 만큼 빨리 성숙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한 부분으로 느낀 부분이 뭔가 이렇게 조금 힘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회피를 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회피를 하는 경향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런 그게 게 본성이죠. 네, 그래서 회피를 하지 않으시고 물러서지 않으시고 거기에 내가 한번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알아보기도 하고 계속 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확인을 해보고 도전해보고 내가 맞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힘든 것들을 직접 듣지만 않으시고 몸소 실천을 해오신 것 같아요. 인생의 제 발걸음을 보니 그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아주 그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발걸음을 잘 해오신 것 같다고 응원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도 왜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피가 쉬워요. 네. 그게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고 저도 계속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게 저한테 보상이 되었으면은 저도 그거를 계속 택했겠죠? 보상이 되지 않았던 게 왜냐하면은 제가 그거를 회피를 하니까 그 불안은 항상 나를 어떤 수단과 유형이든 따지지 않고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물 들어가면 불안함을 느끼는 거야. 그게 계속해서 회피를 했던 무언가가 그냥 수단에 의해서 발현이 된 거예요. 네.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네. 모르겠는데 제가 그 불안과 그 고통을 제가 그 직시하지 않으면 항상 저를 따라다녀요. 그 어두운 그림자 같이. 그러면은 저는 이유도 모를 불안함을 어떤 환경에서든 느낄 수밖에 없고 항상 따라다니고 차라리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차라리 그걸 아예 피할 수 없으면 직시를 하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친구처럼 네. 인생의 동반자로서 그래 이러면서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게 같이 맞는 것 가는 같아요. 방향으로. 네. 맞잖아요. 이게 맞아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네네. 항상 사람은 불안한 게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은 인정받고 싶고 왜냐면 인간이라는 본성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 타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은 미움받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 나를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ADHD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건 ADHD 그래 나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있지 그래 뭐
그래 나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한번 잘 지내보지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조금 강도를 약하게 한번 만들어 본다거나 노력을 한번 해본다거나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정적, 동적 활동을 네. 많이 하고 수단으로서 한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야. 나는 조금 더 인생에 네. 대해서 조금 덜 힘들게 아예 힘들지 않을 수 그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덜 할 수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행복하게 재밌게 지낼 수 있을까? 네, 조금 네. 덜 힘들 수 있을까?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네. 사람들이랑도 더 잘 지내볼 수 있을까?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거예요. 네. 끊임없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제 발걸음을 책을 하고 하나 계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지원님 이 말들을 담아가지고 네. 에세이라도 하나 좋을 쓰시는 것 거를 같아요. 네.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언젠가는 그렇게 네.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또 우리 지원님은 기회를 만드시는 분이니까요. 네, 좋은 네, 기회를 네. 만드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렇게 또 하루 잘 보냈는데요. 네. 마지막에는 항상 명언 선물이 있죠. 제가 오, 오늘 명언을 찾기보다는 네. 들었을 때 딱 책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파타고니아의 그 이본 슈라드라는 창업자가 그 글을 엮어서 만든 책인데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네, 그냥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네. 이 말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를 네.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지원님과 함께한 인생 레코드 부산 28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아, 네.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네. 저희도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였습니다. 네. 네. 인생 레코드 부산 내일은 또 어떤 기록이 쓰여질까요? 오늘의 인생 기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